민주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 힘 빼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 아예 없애야겠다. 그럼 진짜 검찰은 없어지는 걸까요? 그럼 수사는 누가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전민 앵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용어 아시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지난 국회 때 뭐 시끌벅적했었죠. 법사위에서 뭐 난리 쳐서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뭐 등이라는 이 법률에 등을 딱 꼬집어내서 시행령에서 많이 복원을 시켜놨다. 그래서 또 민주당이 반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안 되겠다.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진짜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딱 들고 나온 게 바로 검찰청 폐지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검찰청은.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49년 해방 이후에 세워졌던 검찰청법 공포 시행의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검수완박은 사실 야권 진영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요. 자,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자, 첫 번째는 언제냐면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일로 좀 옮겨볼게요. 4년 전에 검수완박 1탄. 이건 뭘 하는 거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1차 수사권은 다 경찰로 넘겨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1차 수사권은 경찰에다 넘기고 검찰은요 6개 분야 수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부패, 경제, 그다음에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그러니까 큰 것들. 큰 것들은 이제 워낙 노하우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를 갖고 있는 걸로 한 게 검수완박 1탄이에요. 넘기고 6개로만 제한한다. 자, 2022년에 검수완박 2탄은 뭐냐? 요 6개 중에 요 4개를 다 또 보냈어요. 넌 2개만 해라.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는 넘겨주고 지금 검찰은 요 2개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자로 시행령 부활시키면서 뭔가 뭐 하던 거는 계속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지금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요거 2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이 하려는 검수완박 3탄은 뭐냐? 요것도 넘기고 아예 요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2차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었죠.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검찰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체계도는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 이미 검찰개혁안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발표 내용을 본인들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조국 혁신당이지만 민주당도 개념 자체는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야권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구나. 자, 검수완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심지어 기존 검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법무부와 검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검찰은요. 크게 역할이 2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수사가 있고요. 기소가 있죠. 이게 이제 검찰이 주로 하는 겁니다. 2가지. 수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검찰이 지금 뭘 갖고 가냐면 박스를 들고 가죠. 뭐 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그죠? 검찰이 수사라는 거예요. 가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가서 압수해오는 거죠. 의심이 되면, 범죄가 의심되면. 그리고 불러서 조사하고. 그죠? 그 수사 역할을 지금 맡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부패와 경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기소. 기소는 뭐냐면 재판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기지요. 넘기면 그걸 넘기는 걸 이제 기소라 그러는데 그 기소라면 이제 재판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공소유지라 그래서 재판에서 이런 재판을 한쪽은 변호인이 한쪽은 기소한 검사가 이렇게 맞붙잖아요. 그죠? 그 역할. 재판을 유지하는 역할, 진행하는 역할. 이거를 지금 검찰이 요걸 2개를 다 하고 있는데 검찰청이 요거를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분리라면, 그러니까 검찰청은 없애고요. 없애고.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하느냐? 쫙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소는 누가 하느냐? 공소청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구를 새로 신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사를 세 개의 기관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뭐?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원래 있던 경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중대범죄수사청에는 밑에는 본청이 있고 그 본청에는 세 개의 본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패 경제 수사를 담당하는 본부,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 마약과 대형 참사를 감독하는 본부. 아까 처음에 검찰이 갖고 있었던 6개 범죄와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대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갖고 그 외에 1차 수사는 경찰이 갖고 그리고 고위공직자, 요게는 검사도 포함이 되죠. 여기 수사는 공수처가 갖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수사기관 쪼개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재판 유지는 공소청을 세워서 여기는 본청, 지방청, 지청으로 한다. 그럼 왜 이렇게 쪼개냐?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검찰의 힘 빼기. 검찰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민주당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1차로 힘을 뺀 게 뭐예요? 공수처를 만들었죠. 원래 검찰이 고위공직자들 부패를 다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뺐어요. 공수처로. 그래서 검사도 여기서 수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시면 공소청도 이제 기구가 바뀌는데 기구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검찰청이 4개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대검이 있고 그 밑에 지방에 고검이 있고 지검이 있고 지청이 있는데 자, 봤더니 법원하고 니네가 비슷하더라. 대법, 고법, 지법, 지원. 야, 니네가 법원이야? 사법기관이야? 너네는 행정부 공무원인데 야, 너네 법원 흉내 내지 마. 지금 검찰의 이 신분이요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검사 한 명 한 명이 마치 독립적인 법관처럼 이렇게 지위가 되어 있거든요.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단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본청, 지방청, 지청. 중대범죄수사청도 본청, 지방청, 지청. 네, 법원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공소청도 이 공소, 기소도 니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내부에도 견제기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는 건데 기소심의위원회는 누가 이걸 들어가는 거냐면 일반 시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판에서 배심원단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내용을 넘겨요. 그럼 재판에 넘겨야 되잖아요. 이 공소청에서. 근데 혹시라도 수사가 다 됐는데 공소청에서 뭐 정권 눈치 보느라고 혹은 뭐 다른 눈치 보느라고 캐비닛에 넣어놓고 재판을 안 넘겨요. 그걸 견제해야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민들이. 배심원단처럼. 이런 기구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또 하겠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의 지위가 너무 특혜다, 특권이다. 이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럼 검사들은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럼 검찰청이 폐지됐어요. 그럼 지금 검사가 한 2,000명 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요로 이제 보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존 검사들은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이 검사의 특별한 지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사를 뭐 법복처럼 입고 있는데 요거를 행정부 공무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검사 너네들만 특권을 누리느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검사들이 실제로 여기로 갈 텐데 가면서 행정부 공무원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지금 검사가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검사가 한 2,292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수사검사가 있고 기소 공판 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게 될 거고 기소공판검사는 공소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요. 검사라는 이름을 그나마 기소공판 쪽 담당 검사는 검사라는 직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수사를 맡는 검사는 더 이상 수사검사라는 표현을 쓰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수사관으로 분류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요.
검사 밑에 수사관이 있습니다. 그죠? 검사 따로, 수사관 따로가 더 있어요. 수사관이 검사보다 많아요. 근데 어차피 수사하던 사람들은 다 일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수사관. 왜? 여기에는 누가 오느냐? 경찰도 오거든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에는 파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는 검사, 누구는 경찰 이게 안 되니까 딱 똑같이 수사관이란 이름으로 통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급수인데 급수.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 실제로 그게 국민들한테도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요. 자, 아까 검사가 자꾸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공무원은 몇 급까지 있죠? 9급까지 있습니다. 9급. 그죠? 근데 검사는 완전히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초임 검사.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사법고시 하고 사법연수원 나와서 초임 검사로 가면 몇 급이냐? 정확히 급수를 따지기는 힘든데 4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 가면 다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초임 검사가 4급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지금 4급이면 어디냐 그러면 총경급이에요. 총경급. 총경이면 뭐냐면 일선 서장, 경찰서장. 그 초임 검사가 4급인데 같은 급은 총경이에요.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에 초임 경찰은 몇 급이냐? 경찰도 또 공무원하고 달라요. 공무원은 아까 9급까지 있지만 경찰은 10급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10급 따져보면 완전 이제 말단 경찰 말고 경찰대를 나온 혹은 간부 후보생으로 나온 초임 경위, 경찰은 경위로 가게 됩니다. 이제 직급으로 따지면 거기가 6.5급이라는 거예요. 6.5급. 0.5는 약간 이제 체급이 좀 달라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똑같이 오는 초임 검사와 초임 경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흔히 말하는 행정고시 통과한 초임 공무원은 5급이죠. 그죠?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검사도 똑같이 행정부 공무원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온 행정부 사시 통과한 거와 비교해 보면 5급이거든요. 여기도 또 안 맞죠. 그죠? 지금 다 안 맞잖아요. 요걸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맞출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럽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것까지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어차피 맞추긴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 초임 검사의 급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경찰과 공무원의 급수를 올리거나. 그죠? 근데 보통은 이게 낮출 가능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는 더 높여서 공무원들이 이제 급수가 높아지면 어차피 세금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 검사청은 폐지하고 여기로 보냈을 때 이들의 급수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들이 낮출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사 정말 싫겠죠. 그죠? 쪼개져서 지금 그것도 싫은데 가면 급수가 만약에 낮아진다 이러면 검사 쪽에서 상당한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의 이제 이렇게 좀 특혜적인 지위를 준다면 이들에게 준 이유는 사실 이제 부정부패를 많이 이제 척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차에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가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 4법이 지금 이제 이거는 발표를 한 거고 민주당도 7월 중으로 원래 예정대로라면 7월 중으로 검찰개혁안 발표할 건데 그걸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당 검찰개혁 TF팀장은 누구냐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법사위 의원인데 지금 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요.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 안은요. 큰 틀은 비슷하지만 심지어 이것도 갈라놔야겠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조국혁신당 안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냐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이제 독립되어 있죠 수사기관은. 근데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여기가 법무부 소속인데 이것도 떼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청은 법무부에 남겨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생기더라도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무조정실 밑으로 보내는 안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 취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떼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취지는 지금 뭐예요? 검찰의 힘빼기예요. 힘빼기. 검찰이 너무 권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한데 분리한 것조차도 소속을 달리해야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생각이라는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발표될 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흐름은 전 세계 흐름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역할이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검찰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1949년에 아까 검찰이 생겼다 하잖아요. 그 이후에 뭐 독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버티면서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사명감을 띠고 검찰이 힘이 막강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조금 더 이제 분산되고 또 인권도 강화되고 하면서 뭔가 검찰이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뭔가 좀 나눠져야 하는,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급속도로 지금 막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는데 뭘 우려하는 거냐면 일단 검찰청을 지금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려가 뭐냐면 수사 역량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제일 큰 거죠. 왜? 지금 공수처 뗐잖아요. 일단. 그죠? 공수처 뗐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대로 지금 공수처 출범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지금 기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상병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조차도 지금 못 믿겠다고 특검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 역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럼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중에 대표적인 대표 상품이 뭐예요? 바로 부패 수사죠. 부패 수사. 부정부패 수사. 이 부정부패 수사가 지금 이제 이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 수사는 상당한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대검 중수부부터 지금은 이제 대검 반부패부. 부정부패는 상당히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 자, 부정부패는 주로 누가 저질러요? 고위공직자가 저지릅니다. 고위공직자는 뭐예요? 힘이 세죠.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정보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에도 프락치가 있잖아요, 이미. 왜냐면 고위공직자니까 힘이 센 사람들을 부정부패를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깊숙이 수사를 어디가 약점인지도 알고 거기를 밝혀야 부정부패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떼기 사건,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었던 대선 후보급의 대선 캠프에 당시에 뇌물을 받았던 차떼기 사건. 그때 당시에 안대희 중수부장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이 수사했습니다. 누가요? 대검 중수부가. 그 정도의 막강한 급과 막강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부정부패를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공수처로 쪼개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면 결국 누가 좋아하느냐? 이 검찰의 논리죠. 범죄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 잘 안 걸린다는 거죠. 실제로 고위공직자들 지금 다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제대로 부정부패 밝혀낸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부정부패 저지른 공직자가 있으면 아이고 좋네. 예전에 검찰이 수사할 때는 걸릴 것 같더니 공수처가 가니까 안 걸리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공수사권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간첩 잡는 거예요. 간첩 수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힘을 빼고 싶어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죠. 지금 검찰과 국정원. 민주당이 싫어하잖아요. 국정원이 자꾸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 그렇게 해서 사찰한다. 이런 의혹 지금 프레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 프레임으로. 그러다 보니까 간첩 수사한다고 해놓고 국내 정치 개입할 우려가 있으니 간첩 수사는 넘겨라. 그래서 대공수사권이 올해부터 넘어갔습니다. 경찰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 저희가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전해드렸지만 이 간첩단, 국정원이 간첩단 많이 잡아서 지금 이제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청주 간첩단, 뭐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많이 있잖아요. 이 간첩단 수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해요. 왜요? 뭘 잡아내야 돼요? 북한이 몰래 내려보낸 지령 잡아내야죠. 그럼 지령 어떻게 보내요? 암호화해서 파일로 보내잖아요. 그 암호 풀어야죠. 해독해야죠. 스테가노그래피.
이거 해독하는 것도 보통 기술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접선해서 해외에서 접선을 해서 그때 또 지령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접선한 이게 수사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접선하는 데 가서 이번에 국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현장에 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죠. 그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간첩단 수사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들이 해외에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중국에 몇 달 며칠에 가서 어떻게 누구와 만나고 하는 거를 지령을 내는 걸 다 빼돌려서 그 현장에 정확히 가서 걸리지 않고 그걸 찍어야 돼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대공수사권이 지금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수사를 잘하면 좋아요. 그죠? 실제로 국정원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역량이 떨어질까 봐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그건데 지금은 일단 검찰이 힘을 빼야겠다. 검찰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정치 검찰의 폐해가 이 수사 역량 약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왜 검찰이 자꾸 야당 대표 탄압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다 정치 검찰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조국혁신당,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라면 조국혁신당이 이 검찰청 폐지 내용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얘기를 하죠. 이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49년, 몇 년 전입니까? 거의 75년 전이네요. 그죠? 75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검찰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검찰은 이제 역사적 평가의 대상으로만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설계될 것이다.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준비가 된 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역사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이유가 뭐냐? 오히려 야권, 민주당이나 야권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여권에서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 뭐라고 반박했냐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검찰과 같은 역할이 사헌부다. 부정부패 잡는 거죠. 언론이 하던 역할이 조선시대의 사관원이다. 이목지신이라고 했다. 이 기와 목, 눈목으로 이걸 밝혀내야 된다. 언론과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게 하는 건 눈과 귀를 도려내는 것이다. 범죄에 대응할 수 없게끔 문을 닫게 하는 아주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오늘 이번 주에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법사위는 이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미 범야권 합치면 192석, 조국 민주당 과연 범야권 192석, 검찰청 해제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검찰청 해체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이 될 거고, 그때 만약에 재의결해서 반란표가 나서 통과된다면 검찰청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없앤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수사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역할은 공소청, 검찰청이 하던 역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기구가 신설되면서 수사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이 나눠서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얘기예요. 그리고 그 수사에 대한 거는 또 공소청이 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잘못하면 공소청이 재판에 안 넘기면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견제 역할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피해볼 게 없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그거고, 여권에서는 수사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기까지 또 엄청나게 시끄럽겠죠. 또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반발할 테고, 그 민주당은 또 이 특권이다라고 비판할 거고, 상당히 이 검찰 정치권에서 굴러갈 이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